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안보라입니다. 오늘 뉴이처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뉴스는 4가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서 전문가 출연 준비하고 있고요. 안희정 전 지사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현아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이 밖에 미국 해상에서 전도된 화물선에 남아있는 우리 국민 4명에 대한 구조작업, 그리고 국립암센터 파업 소식도 전화 인터뷰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샵 0945번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팟빵 댓글도 가능합니다. 첫 소식은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고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낙마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김도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배경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찬반 대립과 국민 분열 우려로 깊이 고민했지만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제기되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검찰 수사나 장관 직무 수행이 어려울 거라는 걱정도 있지만 공정한 수사에 대한 믿음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다시 한번 절감했다며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 등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후 40여일 만에 다시 청와대를 찾은 조 장관은 내내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조 장관과 함께 지난달 초 지명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6명도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생중계하고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국 장관 임명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상황에서 직접 국민을 설득해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여당은 사법개혁을 완수해달라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에 야당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이라면서 고강도 대여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최민기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결정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긴급 의원총회 이후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한국당은 민심을 거스르고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치는 결정을 내린 정부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정과 정의는 내팽개치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한 투쟁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미래당도 장관 임명 강행은 도덕성 파탄 선언이자 선전포고라며 맹비난했습니다. 해임 건의안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도 고려할 것이라며 강경 투쟁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끝끝내 버틴다면 조국 퇴진 행동은 국민적인 정권 퇴진 운동으로 번지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조 장관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해달라는 국민 명령에 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직하게 임하길 기대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장관 임명은 이루어졌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로 전국은 또 한 번 경랑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조국 장관은 임명된 직후에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이 취임사 내용이 궁금한데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가 10번 언급됐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곧바로 정부 과청성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자신이 임명된 것은 법무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A4 용지 9장 분량의 취임사에서 국민은 14번, 개혁은 10차례 등장할 정도로 국민과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을 하면 된다며 법무부의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둘러싼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선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소임을 맡았다는 소회를 밝혔을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가족들이 검찰 수사받는 최초의 장관님이 되셨는데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공정하게 처리되리라 생각합니다. 조 장관 취임식에는 검찰 간부 가운데 김영대 서울고검장만 홀로 참석하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총장을 제외한 주요 대검 간부 등은 참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이제 관심은 조국 장관의 임명이 검찰의 가족 의혹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겠죠. 검찰은 검찰대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일각에서는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결국 임명되면서 검찰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해야 하는 초유의 일이 현실이 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범죄나 사회적 관심을 끄는 사건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보고해야 합니다.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빠르게 압수수색에 나선 것도 이런 한계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가족 수사에 대한 보고는 전혀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저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에 조 장관이 앉게 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제약이 없지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과 관련해 이렇다 할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외부 일정을 자제하면서 장관 임명과 대국민 메시지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당일 부인 정경심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미 엄정한 의지를 보인 검찰의 수사 강도는 더욱 높아질 거란 관측입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현직 법무부 장관이 소환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다면 검찰의 조직적 반발, 이른바 검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지난 5일 청와대 관계자가 조 장관 부인의 총장상 위조 의혹 해소를 언급하자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수사 개입이라며 공개 반발했고 청와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재반박했습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냐, 검찰의 정치 개입이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된 오늘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 내용은 권남기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코링크 P 이모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과 자녀, 처남 가족이 14억 원을 투자한 펀드의 운용사 대표입니다. 지난달 27일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처음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이 대표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자녀로부터 10억 5천만 원을 투자받고도 74억 5천여만 원을 받는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사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코링크 직원을 시켜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코링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와 함께 해외로 출국했다가 귀국해 검찰에 2차례 소환됐습니다. 정경심 씨랑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세요? 우 씨랑 같이 계셨습니까? 검찰은 코링크 측이 조 장관 일가로부터 출자받은 펀드 대부분을 투자한 가로등 전멸기업체 웰스 CNT의 최모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대표는 웰스를 운영하면서 10억 원대 회사 돈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조국 장관 임명과 관계없이 검찰이 사모펀드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수사는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에는 듣는 자리라고요. 내가 국민학생입니까? 언론 억지로 국민학생보다 못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국회를 모욕하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김진태 의원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차리라고요 상대들한테. 스폰기로 왜 이게 그거도 못해. 하기 싫으면 그만해. 아이고 미안합니다. 김명자 조 국무위원회의 법무부 장관의 보안 2019년 5월 9일 대통령 공개입니다. 이번에는 김만흠 정치평론가 모시고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이후 전망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서 조국 장관 임명을 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예.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구하다는 말로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시작하셨죠. 예. 또 이례적으로 주요 장관들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이 뒤에 앉은 가운데 했는데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임명장을 받는 그 장관들도 굉장히 그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예, 보통 임명식 하면 표정이 이렇게 다 밝고 웃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심지어는 뭐 이제 가족들까지 와가지고 예. 부인들이 동석하면서 웃는 표정 나오고 그렇죠. 예. 지난번에 기억이 나실 겁니다. 윤석열 총장 부인 와가지고 예. 화면 받으면서 했던 기억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2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당선돼가지고 취임 다음 날 청와대 장면 기억나시죠? 하얀 와이셔츠 입고 예. 대통령과 비서관들이 커피 들고서 경내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갔던 장면. 그때 뭐 청와대 F4다 예,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었고요. 예. 그렇게 밝은 당시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번엔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진행이 됐다. 예. 저는 대통령 메시지가 나오면서 두세 가지에 주목했었는데요. 하나는 최근 조국 후보를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라는 거였었는데 대통령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조국 후보가 장관이 됐는 당시로서는 예. 조국 후보가 책임질 위법 행위가 없었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해야 될 배경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마무리해야 될 적임자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의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주도해 왔었기 때문에 적임자다라는 것이고요. 예. 최근에 이제 검찰 개입 논란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시면서 검찰은 검찰대로 또 장관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예. 역할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들에서는 위법 행위가 없었다. 오히려 의혹만 가지고 낙마시킨다면 잘못된 관리를 남긴다라는 진짜 거꾸로 해석도 있습니다. 예. 청문회가 위법 여부를 따지는 자리인가? 그거는 검찰에서 할 자리다. 등등 해가 논란은 나왔는데 예. 어쨌든 임명하기 직전까지 국민 일반 여론은 부적절적이 좀 많았죠. 다양한 조사가 있었지만은 제가 봤던 리서치 비움과 하나의 조사를 빼고는 대부분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많았죠. 6.8% 15%가량이 됐는데 예. 대통령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결정을 했는데 이후에 임명 이후에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바뀔지 또 이에 반발하는 야당을 포함한 전국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겁니다. 예, 아마 그 부분도 대통령도 굉장히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담화문을 놓고 임명이냐 지명 처리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담화문을 좀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밤새 고심하면서 수정을 거듭했다고 해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승부수는 임명이었습니다. 네, 그게 어제 오후 4시까지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예. 유성화 춘추관장이 브리핑을 했던 내용인데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참모들과 또 당청 같이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했는데 예. 헤어질 때까지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두 개의 이제 준비해라 오늘 메시지를 두 개는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철회를 대비한 메시지 내용하고 임명을 대비한 메시지 내용. 임명을 대비한 메시지 내용도 원래 했던 내용을 많이 반영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밤새 손봤던 느낌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결정의 어려움은요. 고민 속에 결정을 했을 것인데 이게 오래 끌게 되면서 장관 한 사람에 대한 임명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하고 관련된 직결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예. 더 아마 결정하기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그냥 장관 한 사람을 그냥 교체하는 분위기로 조기에 결정됐다면은 다른 후속 인사를 하면 될 것인데 거의 문재인 정부의 동급되는 부분을 비중이 있게 다뤄졌기 때문에 예. 이것을 철회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철회를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는 인적 구성이라든가 국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반면에 지금 최종 결과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게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정책 기조라든가 운영 방식을 계속 밀고 갔죠.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이후에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제 각자 대책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전망을 해본다면요. 반발은 정말 쓸 수 있는 단어를 가장 강경한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심지어는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뭐 촛불까지 새로운 거론하면서 뭐 강하게 하게 있는데요. 예.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장애 집회 아니겠습니까? 이미 예정이 돼 있고 오늘부터 뭐 청와대 앞에 가서 한국당 의원들은 집회를 계속 한다고 하고 있고요. 예. 뭐 계획된 장애 집회들도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과연 최대한 할 수 있는 강력한 집회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일단 다짐하는 분위기로 현충원에 가서 뭐 약속을 했다고 그러죠. 예. 그런 분위기인데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장애 집회를 할 것인데 당장 하나는 이미 9월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은 봤을 때 강한 대응들이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이 국회에 보일 것인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둘 다 이 문제는 쉽게 끊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국당 회의에서 보이콧 얘기도 나왔지만은 부분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할 수 있겠지만 일괄적으로 보이콧한다는 얘기는 못하겠다라고 나왔고요. 그 이유를 좀 분석해 주신다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론의 중심에 서야 되는데 예. 이게 또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정치 투쟁에만 골몰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뭐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의 경우는 강력한 원내 투쟁이 가능한데도 장애 집회를 고집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월 초쯤에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 20여일 돼 있고요. 예. 또 9월 하순쯤에 들어가서 이제 대정부 질의가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아마 그 그 기간 동안을 예. 선택해서 아마 국정감사 기간이라든가 대정부 질의 때는 당연히 참석하고 열정적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후에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부처를 불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계속 정부 여당을 따질 수가 있겠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호소할 수 있는 뭔가 다짐을 쭉 해야만이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임명되기 전까지의 국민 여론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여론들이 더 많았다라는 건데 예. 이것을 등에 업고 지금 야당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한국당 등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상대적으로 야당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죠. 국민들의 좀 비판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매개시키는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커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서 더 이상의 신뢰를 받을 뭔가 조치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고 있는데 현재는 뭐 추가적으로 꺼내는 것이 몇 번 말씀드렸던 국정조사라든가 뭐 특검 이런 걸 꺼내고 있는데요. 해임 건의안 제출 그 말씀하신 특검 이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우선 특검의 경우에는 현재 윤석열 총장 체제가 오히려 집권 여당이 불편할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대안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지금 해임 건의안은 적어도 이제 과반이 동의해야 되는데요. 현재 야당 범여권으로 보자면은요. 현재 그 한 136쯤 됩니다. 예. 여당 쪽이요. 정의당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거기다 요새 조국 후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대한정치연대의 박지원 의원까지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137 정도가 됩니다. 예. 나머지 야당들이 결합한다면 충분히 과반은 만들 수가 있을 것인데 평화당이라든가 다른 무슨 대한정치연대 의원들이 과연 협력할지 적어도 해임 건의안이 관철이 되려면은 의결 정족수가 되려면은 과반 참석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과반이 될 것인데 예. 참석을 과반을 동원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변수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동원하는 방식보다는 뭔가 비판적인 분위기를 주도하려고 한 한국당 등 스스로가 뭔가 새로운 국민들에게 헌신적인 뭔가 모습을 보여줄 방법이 있을 것인가, 새롭게 나올 것인가. 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의원직을 건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나올 것인가. 뭐 이것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는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지금 장관이 됐습니다만 조국 후보자 임명 시 추석 때도 총력 투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주에 추석이 있는데 추석 밥상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계획이겠죠? 네, 뭐 추석 밥상에는 뭐 민심이기 때문에 기본이 가는 건데 예. 그냥 귀향복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이른바 야당들의 투쟁 시기로 하겠다. 예. 뭐 지역은 지역대로 집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늘 서울에서는 하는 청계광장이라든가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예. 지금 성토하면서 청와대 쪽에 계속 집회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역시 관건은 주도하는 분위기 못지않게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예.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에서 보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도 그것을 질문하고 이끌어가는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이미지로 다가올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점에서는 한국당이 이후에 국민들에게 얼마나 신뢰를 받는 방향으로 국민 여론을 받아내릴 수 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조국 장관의 취임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검찰 개혁을 강조했는데 어떤 내용을 좀 많이 언급을 했나 봤더니 검찰을 20번 언급하고 국민을 14번 언급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개혁을 10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예. 강력한 의지를 좀 엿볼 수가 있었어요. 예, 본인의 신생하고 관련된 부분은 길게 얘기하지 않고요. 예. 어렵게 해서 미안하다 한마디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지나갔을 때 검찰 개혁을 강조했는데 예. 저는 늘 최근에 조국 장관이든 청와대 쪽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검찰 개혁이라고 얘기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 좀 늘 묻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도 검찰 개혁 얘기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국 후보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본인의 논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거죠. 허물과 책임 짊어지겠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저를 딛고 더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이고 완수다라는 건데 예. 그랬을 때 과연 검찰 개혁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과거에 나왔던 검찰 개혁은 가장 확실하게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독점적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설치한다든가 예. 아니면 수사권 조정한다든가 이런 것은 국회적인 입법사항으로 넘어가 있거든요. 예. 나머지 또 개혁이라는 것이 인적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거는 또 윤석열 총장 체제가 되면서 많은 재편이 이루어졌죠. 예. 중간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60여 명이 옷을 벗을 정도로 개편이 됐고 그래서 조국 장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 봤더니 오늘 얘기했던 것은 역시 강조하는 것은 제도 개혁이었습니다. 국회에 예. 넘어가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법무부가 그동안에 지금 제도상 이미 주어진 제도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하겠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를 가지고 검찰을 통제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수사에 통제한다든가 감찰하는 기능을 한다든가 예. 이런 얘기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금태섭 의원이 질문했을 때 특수부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조직 개편의 여지가 있는데 주로 지금 윤석열 총장의 힘을 받쳐주고 있는 쪽들이 특수부에 소속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조직 개편 된다는 것 특수부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는 건데요. 이것은 입법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검찰청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조국 장관 주도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인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뭔가 검찰 쪽에 조직 개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마침 그게 현재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특수부를 건드리게 됐을 때 어떤 인식이 나올지 아니면 당장은 좀 두고 볼지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제도 개혁을 완수하는 것하고 법무부가 검찰을 제도 내부에서 예. 통제하고 감찰하는 이것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취임식에 윤석열 총장은 불참을 했더라고요. 이게 관례입니까? 보통 검찰총장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흔히 두 쪽에 이제 갈등을 되게 염두에 두고 보기 때문에 예. 일부러 참석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 참석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다시피 최근에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는
두 사람을 아주 잘 맞는 콤비라고들 계속 불렀죠. 예. 그랬죠. 그래서 석윤석열 해가지고 그다음에 조국에서 석국열차 예. 이렇게 한 팀이 돼서 간다는 얘기였는데 지금 한 팀이 돼서 간다고 보는 사람 좀 드물걸요. 이젠 오히려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처럼 전에 윤석열 총장 내정했을 때 또 임명장을 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분위기라면은 예. 오늘 조국 장관 임명하면서 두 사람이 대단한 콤비를 이뤄서 우리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못했던 검찰 개혁을 예. 두 콤비가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발언은 달리 말씀하셨죠. 예. 검찰은 검찰대로 또 장관은 장관대로 각기 제기를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조금 이제 갈등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물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최근에 조국 후보 주변 사람들 또는 가족과 관련된 수사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했었죠. 예. 그러나 일단 총지휘의 최고의 장관이 지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사 개편이 또 맞물려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의 차원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살필 것이다 등이 있기 때문에 예. 맞물려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해 보이는데요.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또 조국 후보 스스로 검찰은 검찰대로 가고 조국 장관이 조국 장관 그대로 가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대로 간다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본다 하면은요. 둘 간의 충돌뿐만이 아니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뭐냐? 검찰총장은 지금 보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흔히 겨냥한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말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부탁했다시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제대로 하는 모습을 유사일로 보여준다면은 검찰의 중립성 관련해 신균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예. 또 하나의 검찰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검찰이 워낙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거다. 그것은 바로 이제 통제하는 역할을 법무부가 해준다면은 서로 한편으로는 긴장관계 있다고 하더라도 두 개를 다 한다면 만족스러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특히 살아있는 권력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권력기관 개혁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뭡니까? 되게 검찰, 국정원 이런 데만 했었죠. 예. 사실 하나 빠뜨리고 있는 것이요. 최고의 권력기관은 어디겠습니까? 청와대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도 권력기관 개혁 관련해가지고 예. 청와대와 검찰 등등이 연루가 돼가지고 복잡했지 않습니까? 예. 그 점에서 오히려 저는 정말 대통령이 주문한 대로 그다음에 조국 신임 장관이 천명한 대로 두기 각자 제 역할을 해가지고 예. 한쪽은 살아있는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 기능을 하고 한쪽은 통제 기능을 잘 해가지고 두 개가 모순이 되지 않고 효과적인 기능을 한다면 오히려 애초에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좋은 궁합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조국 장관이 임명된 오늘 검찰은 그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쪽이죠. 예. 공정한 수사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압수수색하는 걸 두고 예. 조국 당시 후보일 때 청문 등에 개입하려고 하는 정치 기배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예. 오히려 그게 아니다 반대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검찰의 직속 지휘를 하는 법무부 장관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만약에 자리가 정착된 다음에 차분하게 하려고 했을 때 어려워지지 않느냐 해서 예. 오히려 신속하게 했다라는 것인데요. 사안으로 봐서는 대개 관측자들은 사모펀드 관련 부분이 만약에 사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다면 더 큰 사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 물론 국민들의 정서상으로는 교육 진학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크게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되긴 했었죠. 예. 사안에 따라서는 사모펀드 관련이 클 건데 오늘 논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직접 책임질 만한 위법행위는 없다라는 것인데 사모펀드 역시 두 단계로 볼 겁니다. 사모펀드 자체가 자본시장법이라든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라든가 이런 쪽 위반했느냐 여부하고 그다음에 이게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연관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두 차원 다 따로따로 노는 문제여서 일단은 앞부분이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는 직접적으로는 조국 장관하고 관련이 없지만은 일단 가장 큰 사안이 아닌가 되게 관측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검찰 내부 게시판은 지금 너무나 뜨겁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정치적 표적 수사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검사들이 있는가 하면 예. 그 반면에서는 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검찰 내부의 뜨거운 여론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연히 의견들이 있겠죠. 예. 검찰들도 정치적인 성향도 있고 좀 그러기 때문에요. 초반에는 조국 당시 전 민정수석이
여러 가지 논란 끝에 후보에 오르는 것처럼 문제 삼았던 검사장이 뭐 글을 쓰기도 한 적이 있었죠, 공개적으로요. 그런데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로 최근에 검찰의 행보를 두고 너무 정치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문정 검사라든가 서지영 검사, 또 어제 오늘은 보니까 다른 또 부장 검사가 쓰기도 했던데요.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윤 총장이 주도하는 특수부 중심으로 전체 분위기를 오히려 주도하는 쪽은 그쪽 같습니다. 혹시 이제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가지고 검찰 조직 체계라든가 인사 체계를 변화를 준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 검사장 자리도 몇 개 있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지금 조국 장관이 새로 할 수 있는 인사 자리가 몇 개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직제 자체를 개편해 버린다면은 현재의 그 특수부 중심의 지금 윤 총장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이것은 이후의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잘못하면 아까 말했던 제가 오히려 선의로 작용을 해가지고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갈등의 소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판단하긴 이르고 좀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만능 박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뉴이전은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대 글로비스 소속의 대형 자동차 운반선인 골든 레이호가 미국 조지아주 해안에서 전도됐습니다. 한국인 선원 4명이 아직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떤지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김영준 총영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영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애틀랜타 총영사 김영준입니다. 바쁘신데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한 오전 7시쯤 됐는데 구조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밤새 여기 시간으로 밤새 지금 아침 7시고요. 밤새 예인선 2대가 계속 고정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유독가스에 어제 화재가 있었는데 유독가스에 대응하기엔 화학팀의 일부와 장비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6시에 여기 해안경비대 지구와 관계기관들 합동회의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선체 확인 및 그 상황 평가를 위해 1차로 구조단들의 일부가 브룬스윅 항구로 6시 반에 출발을 했고 2차로 팀들이 8시에 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단들의 평가 이후에 실제로 이제 진입 여부, 진입 방법, 진입 시기 등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구조대가 아직 선 내로 투입된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평가하기 위한 팀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럼 평가까지는 혹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간을 제가 확인하고 곤란한데 1차 팀들이 6시 반에 출발을 했고요. 이미 2차 팀들이 8시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 결과가 나와서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선체 진입을 위한 작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총영사관님께서 현지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께 좀 고지드리고요. 지금 기상 상황 등 현지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날씨는 아직까지는 맑은 편이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앞서서 구조대가 이제 선체 주위를 돌면서 두드려 보니까 3차례 정도 내부에서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일단 그와 관련해서는 밤새 여기 선체팀에서도 계속 그런 두드리는 작업을 했었고요. 다만 그 두드림과 관련해서 일부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는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지구 대장 해안 지구 대장은 일단 태핑과 그렇게 이제 두드림에 대한 반응 그리고 생존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확인을 한 후에 언론에 공개하자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계속하여 여기 지구대에서는 지난 밤새 계속 그러한 작업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배 안에 있는 선원들과 직접 연락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 지금 연락할 방법이 아직까지도 없고요. 사고 발생 이후에
아직까지 연락이 전혀 된 적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 구조되지 못한 한국인 선원 4명은 지금 기관실에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배가 90도 정도로 기울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선원들이 있는 곳 상황은 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기관실 우선 배가 굉장히 큰 배입니다. 예. 그래서 배가 물이 수심이 낮기 때문에 11m, 12m 정도 수심이 낮기 때문에 예. 배가 화면상으로 보시다시피 배가 3분의 1 이상이 물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 상태에서 가라앉지 않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관실로 봐서는 기관실은 물속에 잠겨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서 밤새 예인선 2대가 도착을 해서 고정 작업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고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된 겁니까? 이제 다 완료가 된 건가요? 일단은 배가 지금 계속 배가 바닥에 닿아 있긴 하지만은 예. 그게 뻘판이라 합니다. 뻘이기 때문에 계속 파도나 조류에 의해 가지고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배를 예인선 2대가 계속 이제 배를 밀면서 그 수심 깊은 데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 막는 작업과 함께 이제 배의 흔들림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배가 전도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만 현장에서는 혹시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현지 언론에서는 얘기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언론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기본적으로 여기 해양경비대나 선사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정부로서는 현 단계는 인명 구조, 지금 미구조된 선원들을 구출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예. 적절한 조사를 거쳐서 적절한 계기에 그 해양경비대나 선사 측에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구조된 인원 중에 현지 도선사가 한 명이 있는데 사실 도선사 하면 그곳 지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혹시 사고 원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저희가 그것도 물론 이제 해양경비대 쪽에서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만은 조사를 했거나 조사를 했을 상황입니다만은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얘기를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한쪽은 계속 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들이 진행을 한쪽은 당연히 이제 또 미구출된 선원들을 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동시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외교부는 지금 어떤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용사님. 예,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제 서울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5시경에 정부 차원 외교부 해양수산부등 관계기관이 또 참가하는 정부 대책반을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애틀란타 총영상안도 참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황들을 분석하고 그리고 저희 정부가 해야 될 사항 그리고 미구조된 선원들 가족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구조된 선원들을 안정시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상황이 이제 저희 쪽은 조금 더 선원 구조 쪽으로 지금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중으로 외교부와 그리고 주미대사관 그리고 구성되는 신속 대응팀들이 오늘 현장에 다시 추가로 그렇게 도착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보다 많은 인력들이 참가해서 우리 미구조 선원들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아무튼 저희가 이쪽 미 해양경비대도 미측 정부 관계자들과 협의 및 여러 가지 협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긴급 구조팀은 저희가 파견을 안 하는 것이지요? 신속 대응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긴급 구조팀은 구조팀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속 대응팀은 이제 지원하는 거하고 구조팀인데 현 단계에서는 일단 우리 한국 정부의 구조팀은 일단은 검토를 일단은 발견을 하던 것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상당히 선진국이고 여러 가지 제도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미 정부의 조치를 보면서 저희가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구출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김영준 총영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면 현지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30분 전에 1차 구조팀이 출발을 하고 30분 뒤인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에 2차 구조팀이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이 외신 여기저기에 기고문을 쓰고 있습니다. 예상하시듯이 한국은 못 믿을 나라라는 프레임을 씌우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무례와 막말을 서슴지 않는 고노 외무상, 우리에게는 비판의 대상이지만 아베 총리에게는 후한 점수를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만간 개각에서 방위상에 기용될 것이라는 현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입니다. 싱가포르의 유력 영자지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최근 한일 갈등의 배경이라는 제목입니다. 핵심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청구권 협정 위반인데도 한국 정부는 이를 고치려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 그래서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프레임을 씌운 겁니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주 각각 블룸버그 통신과 방콕 포스트에도 비슷한 내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아베 총리를 정점으로 그간 못이 박히도록 일본 국내에서 되풀이해온 억지 주장인데 이를 국제사회에 퍼뜨리는데 고노 외무상이 발벗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国と国とのですね、信頼関係を損なう対応がですね、残念ながら続いている。 일본 외교수장이지만 고노 외무상은 외교적 해법보다는 한국을 대놓고 비난하는데 더 열을 올려왔습니다. 장관급으로서 국가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을 여러 차례 비난하고 면담 중인 주일 한국 대사의 설명을 제지하며 면박을 주는 등 외교적 무례와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が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すみません。 이런 아나무인식 태도를 일본 제1야당 대표는 한국 얼국에 진흙칠을 했다며 비판했지만 아베 총리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조만간 치러질 개각에서 자리를 옮겨 주요 포스트인 방위상에 기용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고노 외무상이 개각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한국에 강경하게 대응해온 그간의 외교 정책이 잘못돼 경질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방위상 기용을 통해 그런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입니다. 이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소식 무엇입니까?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건입니다. 예. 대법원이요,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5일 피해자 김 씨가 피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고 1년 반 만에 나온 법원 최종 판결입니다. 예, 이번 사건은 사실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좀 판단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안전지사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은 무죄 그리고 2심은 유죄 판결을 했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은요. 안전지사가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 김 씨와 성관계를 했는지 부분이었고 이는 이 피해자 등의 진술 내용에 대한 신빙성으로 이어졌습니다. 1심은요. 위력은 존재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며 안전지사의 10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 김 씨와 피고인 안전지사가 함께 와인바에 가고 지인과의 대화 등을 고려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2심은 안전지사의 10개 혐의 가운데 모두 9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지사가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 위력으로 김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안전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역시 오늘이었죠. 2심 판결과 맞다고 같이 인정을 한 겁니다. 재판부가 이제 무죄에서 유죄로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좀 봤던 부분이 무엇인지 짚어본다면요?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원칙, 이 사건 사실 유일한 증거는요. 피해자와 그리고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제3자 진술이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원칙은 서지영 검사의 미투 이후 강조되기 시작을 했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2018년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원칙에는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이 양성평등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를 해야 한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방향성을 제시한 현행법으로는요. 양성평등 기본법 5조 1항이 있습니다. 사실 현행법에서는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이번 사건 관련해서 전문가들은요. 대법원이 이 관련법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고가 나오고 나서 안전지사 측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네, 먼저 안전지사 측의 변호인은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렇게 굉장히 짧은 말을 남기고 대법원을 떠났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감스럽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혹시 그 이전에 이번 피해자 김지은 씨도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요. 여성단체를 통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2차 가해로 거리에 나뒹구는 온갖 거짓들을 정리하고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정말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이제는 거짓의 비난에서 저를 놓아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판결은 참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관련 재판에서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개념이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제 하급심 판결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선례로 남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도 당연히 이 대법원 판시의 그 요지를 좀 따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사건 일명 직장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로도 분류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위력에 대한 부분을 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재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요. 재판부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이 성인지 감수성의 추상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제 성인지 감수성 법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목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물폭탄까지 더해질 것 같습니다. 내일과 모레 중부지방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밤 사이에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부딪히면서 강력한 비구름이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국지성 호우가 시작돼서요. 모레 아침까지 수도권과 영서지방에 300mm 이상, 또 영동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도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말 사이 태풍 링링이 훑고 간 자리는 어김없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특히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초토화됐는데요. 단단히 준비를 했는데도 강풍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나현호 기자가 현장 모습 담아왔습니다. 태풍이 서남해를 지나던 지난 7일, 높은 파도가 섬마을 방파제를 때립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드럼통이 대굴대굴 굴러다닙니다. 바람 소리는 굉음에 가깝습니다. 파도가 잦아들어 바다에 나가보니 피해가 극심합니다.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가두리 양식장. 일부는 아예 끊어져 바다에 둥둥 떠다닙니다. 부표와 어구가 어지럽게 널린 가두리 양식장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그물이 터지면서 안에 있던 물고기는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복구를 하려 해도 엄두도 나지 않고 피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지 생각이 안 납니다. 앞으로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하고. 태풍 링링이 흑산도에서 기록한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54.4m. 아무리 철저한 대비를 했어도 콘크리트 건물을 부술 만한 강풍 앞에서는 속절없었습니다. 전복 같은 생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물이 터져가지고 상당수 이실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전에 태풍에 비해서 상당한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에 민족 대명절을 앞둔 어민은 무심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농촌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배나 사과 같은 과일이 대거 떨어져 농심의 시름이 깊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피해 농가를 찾아서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시의 배과수원. 거센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배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경기도에서는 배 재배 면적의 42%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배 과수원이 많은 안성시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피해 농가를 찾아 시름에 잠겨 있는 농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잘 가꾸셨네요, 농장을. 그래요. 뭐 이 정도로 좌절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 농민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농가에는 경영 안정 자금을 빨리 집행하고 재해보험금도 추석 전에 선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험금 선지급을 위해서는 이미 그 방침을 정했고 우리 시에서 좀 피해 조사를 빨리 하시면 50% 선지급이 되니까 그래서 추석 전에는 지장이 없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비닐하우스 철골 해체 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총리는 고령화된 농민들이 자력으로 복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무원과 군 장병의 도움을 받아 응급 복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태풍 피해를 복구하던 소방관이 지붕에서 떨어져 의식을 잃었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입니다. 전북 부안군 행안면의 창고 지붕에서 쓰러진 나무를 치우다가 지붕이 부서졌습니다. 52살 권모 소방관이 추락했는데요. 권 소방관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소식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의 음주 사고 소식입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확인이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눈치 보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 씨의 음주 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한둘이 아닙니다. 사고 초기 장 씨는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진술했다가 뒤늦게 자수했고
금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며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사실까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장 씨 지인은 본인이 운전했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장 씨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부실 수사 지적이 잇따르자 민감용 경찰청장은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도 뒤늦게 수사팀을 보강해 의혹들을 속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장 씨를 돌려보낸 것에 대해선 사망사고처럼 중대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의구심은 여전하지만 경찰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지인의 정체는 물론 소환 일정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는지에 대해서도 경찰은 확인 불가 입장만 반복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눈치 보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조국을 강력하게 비판하던 야당 국회의원이 아들이고 그러니까 증폭되는 거죠, 관심들이. 조용히 있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날이 커지는 논란 속 장 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르면 추석 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국립암센터가 개원 이후에 처음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이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있는데 장기화될까 우려됩니다. 한성일 국립암센터 보건의료노조 수석 부지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18년 만에 첫 파업입니다. 이제 병원 측은 환자 수가 줄고 있다. 그러니까 파업 첫날 3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110명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노조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아침 07시 30분 기준으로 111명 재원 중이었고요. 예. 현재 시간 8시 기준으로 병동에 107명이 재원 중이십니다. 지금 이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노조의 최소 인력만 투입이 된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최소 인력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지금 중환자실과 예. 응급실, 조혈모세포 이식실, 그리고 산소 공급과 냉난방, 비상발전 업무는 100%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주 중요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최소 인력만 투입된 상황이라는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파업에 돌입한 원인은 무엇인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근 20년 가까이 국립암센터는 포괄임금제라는 아주 나쁜 임금 체계를 갖고 있었는데요. 예. 한 달에 48시간을 더 일해도 시간의 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그런 사업장이었습니다. 예. 작년에 노조가 처음 설립되고 2019년 그러니까 올해 7월 1일부터 시간의 수당이 처음으로 이제 발생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리고 2019년 올해 임금교섭에서 사용자 측은 시간의 수당 등이 이제 임금 인상률 안에 모두 포함된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사업장에서 임금교섭에서 시간의 수당이 임금 인상률에 포함시킨다고 그 교섭을 하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노조 측이 제시한 처음의 임금 인상률과 병원 측이 제시한 임금 인상률이 혹시 어땠습니까? 일단 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산별노조입니다. 예. 산별노조에서는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공통된 임금 요구안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임금 요구안 6%인데요. 예. 그 사용자 측과 교섭하면서 이 6%에 대해서 노조 측이 그 주장한 바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예. 왜냐하면 공공기관 임금 가이드라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 네. 다만 이제 요번에 이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1.8%의 그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병원 그 사업장의 그 노동자들은 사실 조정안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파국을 막아야 된다 그런 심정이 좀 강했는데요. 그래서 그 조정안을 수락을 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그렇지만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그 국립암센터 측은 수락을 하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시간의 수당이 임금 인상률에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어떠한 수당도 임금 인상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없었다. 이런 의미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1.8%의 조정안에 이제 노조가 합의를 했습니다만 시간의 수당이 1.8%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게 쟁점인 것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쟁점인데요. 예.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작년에 이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이제 올해 7월 1일부터 완전히 폐지하기로 노사 합의를 한 상태에서 예. 포괄임금제가 풀리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시간의 수당입니다. 예. 사용자도 이제 시간의 수당이 이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안을 준비해 놓은 상태인데요. 예. 다만 이 예산을 이제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하고 예. 기재부의 승인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데 있습니다. 승인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 등이 모든 임금 인상분에 포함된다는 그리고 포함되어야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준비 소홀을 기관이 져야 되는데 예. 직원들에게 책임을 약간 떠넘기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말씀하신 혹시 복지부나 기재부에서 어떤 입장을 알려온 것이 있습니까? 복지부 쪽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 이렇다 할 답변을 들은 상태는 아닌데요. 예.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국립암센터 아니겠습니까? 예.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박능우 장관님께서 빠른 예. 시간에 입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장을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촉구하는 입장이시고.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업이 길어지면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이제 공공기관으로서 한정된 예산과 지침 안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업무 복귀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노조에서는 네네네.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일단 빠른 시간 내에 합의를 해서 예. 복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전 질문에서 예.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부에서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의 수당을 특이 소유분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예. 국립암센터는 지난해에 특이 소유분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 어떤 거냐면 고용노동부에서 예. 인정한 체불진정권이었는데요. 예.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불진정을 통해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 그 약 70억 정도 되는 부분을 직원들에게 다시 못 받았던 임금을 되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특이 소유분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 시간의 수당과 위험 수당 부분 등은 이제 인정한다면 이 교섭은 쉽게 교착 상태는 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이 국립암센터 측에서 이제 업무 복귀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 국립암센터 측도 뿐만 아니고 노동조합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토요일 밤에 국립암센터 지부의 간부 대의원들이 이제 병동을 이제 순회를 했었습니다. 예. 혹시라도 모를 이제 안전상에 문제가 있을 것인가 의료인력이 상당 부분 빠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20년 만에 불 꺼진 이제 병동을 이제 보면서 이제 직원들이 많이 이제 좀 불편해 하셨어요. 많이들 오시고. 특히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들 오셨는데요. 예. 매일 돌보던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서 이제 전원을 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소아과 병동에서는 아픈 아이들을 이렇게 전원을 본인들이 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 병원에서 이제 전원시키라고 하니까. 예. 그래서 그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많이 한참 동안 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병원에는 아직까지 111명의 이제 107명이죠. 현재 시간에. 예. 중환자가 입원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외래 환자분은 지속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노동조합 측에서는 응급대응팀을 24시간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사태를 대비하는 거죠. CPR 대비팀을 만들어 놓은 곳이고요. 또 그 국립암센터가 이제 암 환자분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가 계획된 환자분들이 치료에 차질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미 계획대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여 분 되시는데 네. 사실 이 치료 쪽은 그 필수 유지 업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현재 비조합원들과 일부 조합원들이 들어가서 한 20% 정도 되는 인력이 이제 환자를 돌보고 계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일요일 밤이죠. 어제 밤에 조합원들과 긴급하게 회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치료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치료 계획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치료를 받으나 마나하는 중단되면은 아예 안 받는 것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도부에서 그 치료에 능숙하신 이제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긴급 투입하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사측에 공문을 보내고 오늘 아침 08시 30분에 보냈거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지금 배치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뭐 말씀을 네네네네. 좀 많이 들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가 생방송이라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요. 아무튼 수석 부지부장님 저희가 의견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모쪼록 좀 잘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성일 국립암센터 보건의료노조 수석부 지부장이었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 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소개를 미처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적의 나침판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직